국물까지 다 마셨다고요? 아침에 젓갈이랑 김치 한 접시 괜찮겠지 했는데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소금. 사실 혈압만 올리는 게 아니라 신장, 심장, 면역력까지 은근슬쩍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무서운 건 그 변화가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오늘 알려드릴 아주 간단한 실천 몇 가지만으로도 소금으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소금이 우리 몸에 남기는 흔적, 그리고 그 피해를 줄이는 똑똑한 방법들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의사 생활 60년째, 지금도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김상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아직도 병원에 나가세요? 라고 묻습니다. 네, 저는 올해 81살이고 지금도 매일 아침 진료실 문을 엽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가장 자주 겪었던, 그러나 많은 분들이 쉽게 지나치는 아주 중요한 건강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바로 소금,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몸속 장기들, 특히 혈압과 신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얼마나 쉽게 몸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라도 되돌릴 수 있는지를 제가 의사로서의 경험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천천히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소금은 만병의 근원이다. 물론 우리 몸에 소금, 즉 나트륨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죠. 현대인들은 가공식품, 국물 요리, 찌개 등을 통해 하루 권장량보다 2에서 3배나 많은 소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무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 혈압 상승입니다. 과도한 소금은 혈관 속의 수분을 끌어당기고 결국 혈액량을 증가시켜 혈관벽에 강한 압력을 가하게 되죠. 그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이 고혈압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혈관이 터져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심장에 무리가 가며 심부전, 협심증,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장 기능 저하까지 동반되면서 만성 질환의 시작점이 되기도 해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권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평균 섭취량은 무려 10g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이나 찌개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줄이고 조리할 때는 허브나 마늘, 생강 등 자연 재료로 간을 대체해보세요. 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느끼지 못한 채 우리 몸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병이니까요.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 건강, 오늘부터 소금 한 꼬집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소금이 혈압에만 영향을 줄까요? 사실 더 무서운 건 신장, 바로 우리 몸의 콩팥입니다. 신장은 몸속 노폐물과 염분, 독소를 걸러내는 천연 정수기 같은 기관이에요. 그런데 소금을 과하게 섭취하면 이 신장이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소금 속 나트륨을 배출하려면 그만큼 많은 양의 수분과 에너지를 동원해야 하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계속 무리해서 일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 기능이 점점 약해지며 결국 만성심부전이라는 무서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서운 건 신장은 아파도 잘 모르기 때문에 증상이 늦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야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은 회복이 어렵고 심하면 투석 치료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요. 무심코 먹는 짠 음식, 반찬, 국물 한 숟가락, 그게 신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싱겁게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이라는 것은 소금을 아예 줄이는 게 아니라 자연 식재료 위주로 맛을 내는 방식, 특히 가공된 반찬이나 젓갈류, 라면, 통조림 등 염분 많은 음식은 주 1회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하죠.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소금을 줄이고 신장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 함께 실천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소금도 종류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소금, 단순히 짜기만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소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몸속 염분 밸런스와 미네랄 흡수에 큰 차이가 생기죠. 소금의 종류에는 먼저 정제염이 있습니다. 흔히들 쓰시는 일반 소금을 말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정제염은 바닷물에서 얻은 소금에서 불순물과 미네랄을 모두 제거하고 나트륨만 남긴 소금이에요. 맛은 깔끔하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거의 없는 게 단점이죠. 이 정제염이 과다 섭취되면 혈압과 신장에 부담을 주는 주범이 됩니다. 두 번째로 천일염이 있습니다. 천일염은 자연 상태 그대로 햇빛과 바람으로 말려 만든 소금으로 미네랄이 풍부하고 염도가 낮아 비교적 건강에 부담이 적은 소금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어서 잘 정제된 천일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치약으로 많이 쓰는 죽염이 있습니다.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고 고열로 여러 번 구운 소금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해 성분은 줄고 염증 억제 및 해독 효과가 강한 미네랄 소금으로 바뀌게 되죠. 한의학에서도 오래전부터 면역력 강화, 위장 보호 등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네 번째는 요즘 치약 등으로 많이 쓰는 히말라야 소금이 있습니다. 외국산 소금 중에서는 이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유명하죠. 이 소금은 수백만 년 전 암염층에서 나온 것으로 철분을 포함한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어 색이 분홍빛을 띱니다. 염도는 비슷하지만 맛이 부드럽고 나트륨 함량이 낮아 건강소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소금도 무조건 줄이기보단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요리할 때 정제염 대신 좋은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 죽염 등 자연 유래 소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혈압과 신장, 면역력에 미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듯 소금의 종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계속 시청하신다면 바로 이어서 소금 해독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제 저녁 짜게 먹었더니 얼굴이 붓고 목도 마르고 괜히 피곤하더라.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몸 안에 나트륨이 과도하게 쌓여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금, 즉 나트륨이 과하면 혈압이 오르고 신장이 과로하고 혈관이 염증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소금 해독법, 일상 속에서 누구나 실천 가능합니다. 먼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여야 합니다. 환자분들께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10명 중 9명은 화장실을 자주 가서 물을 마시기가 싫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물을 적정하게 잘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충분한 수분은 신장을 도와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해주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1컵, 그리고 식사 중간중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드시기 바랍니다. 소금 해독의 핵심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입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미네랄인데요. 칼륨이 많은 음식에는 바나나, 아보카도, 고구마, 시금치, 오렌지,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하루 한두 번 간식이나 반찬으로 넣어보세요. 자연스럽게 체내 염분 균형이 맞춰집니다. 다음으로는 이뇨작용이 있는 음식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뇨작용이란 몸속에 있는 수분과 염분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소변을 더 많이 나오게 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이뇨작용이 강한 음식으로는 오이, 미나리, 파차, 보리차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몸속 수분 대사를 촉진해 염분과 독소를 함께 배출하는 데 탁월하죠. 특히 오이와 미나리는 부기 제거와 신장 해독에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끝으로 가벼운 땀 배출도 효과적인 소금 해독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볍게 산책하거나 반신욕, 족욕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땀을 통해 염분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신장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소금은 적당히 먹으면 약이지만 쌓이면 독입니다. 하루하루 쌓인 짠맛을 해독하는 작은 습관, 알려드린 4가지를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잊지 않고 실천하신다면 몸은 반드시 반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금을 의식하지 못한 채 과다 섭취하는 경우, 즉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소금 섭취 실수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환자분들께 음식을 짜게 드시지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나는 짜게 안 먹어요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절대 싱겁게 드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소금을 과다 섭취하는 실수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하시는 실수 첫 번째는 국물까지 다 마신다입니다. 국이나 찌개, 라면, 국물에는 전체 염분의 70에서 80%가 녹아 있습니다. 국물까지 마시는 습관은 혈압과 신장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흔히 하시는 실수 두 번째는 반찬간 안 보고 익숙한 손맛대로 소금을 사용하기입니다. 조리 시 소금을 눈대중으로 넣다 보면 매번 조금씩 더 짜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량해서 넣거나 허브, 레몬즙, 마늘 등 천연 재료로 간을 대체해 보세요. 흔히 하시는 실수 세 번째는 건강식이라 생각하고 젓갈이나 김치를 과다 섭취하기입니다. 김치나 젓갈, 장아찌는 발효 음식이라 좋다고 생각하지만 절임 음식은 염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하루 1에서 2회 소량 섭취하시기를 추천드리며 씻어서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하시는 실수 네 번째는 가공식품과 외식은 신경 안 쓴다입니다. 햄, 소시지, 냉동식품, 라면, 간장게장은 나트륨 범벅인 식품입니다. 더욱 문제는 외식이나 배달 음식은 염분 함량 표시도 없다는 것이죠. 주 2에서 3회는 집밥으로 소금 조절이 가능한 식사를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흔히 하시는 실수 5번째는 소금 줄이기는 무조건 맛없는 음식이라 생각한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을 줄이면 음식이 맛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천연 향신료나 식재료 본연의 맛이 더 살아납니다. 처음엔 약간 싱겁게 느껴져도 입맛은 일주일이면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소금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실수들만 줄여도 신장, 혈관, 심장 건강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실천이 내 몸을 지키는 큰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조금만 넘치면 해가 될 수 있는 소금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음식의 맛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바로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짠맛을 줄이고 자연의 맛에 더 가까워지는 식탁. 그것이 곧 몸을 위한 진짜 휴식이 아닐까 생각해요. 오늘 알려드린 작은 정보들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한 하루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이야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